변산세무 1부 교재는 31페이지고 82의 기출문제에 법인세실무 문제 5번 신라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제조, 도매, 건설까지. 당해 사업연도 15기는 사업연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하시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세액공제 명세서, 최저한수 조정 명세서, 법인세 납부인 세액조정 계산서. 5번이 어렵게 나왔어요. 5번이. 그래서 이때 아마 합격률이 저조했을 거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제품 매출, 수익금액이 25억 9천, 공사 수익금액, 수익금액이 20억에서 45억 9천만 원이 손익계산서의 수익금액이에요.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과 공사 수익금액에는 영세 대상은 없으며 다 국내 생산품의 국내 내수 판매분에 대한 매출액이고 부가세 가세표준이 46억 5천만 원, 45억 9천만 원, 46억 5천만 원이니까 얼마 차이 나는 거지?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치?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공사 수익 금액은 20억, 가세 15억, 면세 5억 해서 20억, 그지? 그러면 공사 수익금은 차이가 없는 거네. 20억. 20억. 이해갈까요? 제품 매출은 26억. 제품 매출에서 얼마 차이 나요? 제품 매출에서 1,000만 원 차이가 나네. 그지? 제품 매출에서 1,0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 기계장치 매각. 기계장치 매각은 이거 고정자산 매각이에요. 고정자산. 고정자산 매각이고 고정자산 매각은 부가세 가표에는 포함되지만 매출액이 아니니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아닙니다. 5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품 매출에서 1,000만 원, 제품 매출에서 1,000만 원, 기계장치 매각에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제품 매출 25억 9천, 제품 매출 26억, 1,000만 원 차이. 기계장치 매각 5천만 원 차이, 총 6천만 원 차이. 이해갈까요? 부가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수정 신고 내역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부가세 신고 내역에 수정 신고 내역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대요. 선수금 중 1,000만 원은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전자세금을 발급한 것으로서 당기 말 현재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네. 선발행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6억, 여기에 그 제품 매출이라는 게 선발행 세금 계산서까지 반영이 돼 있는 거네. 여기다가 굳이 표시하면 선발행 세금 계산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선발행 세금 계산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에 들어가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선발행 세금 계산서 선수금 1,0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26억에. 그래서 1,000만 원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시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익금액 조정명세 작성 시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금산입, 공사수익금 5천만 원, 작업주행에 의한 수익금액 가소분이
얘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는 포함이 되고 부가세 가표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입금 산입에 공사수익금 5천만 원. 수익금의 조정명세 작성 시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의 가소분이니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되는데 얘는 이제 가표에 포함되지? 가표에 포함이 된 거겠죠, 이게? 이거는 가표에 포함이 된 건데. 왜냐면 여기 차이가 없잖아. 여기 20억. 아닌가? 20억. 그러네. 이게 포함이 안 된 거네. 왜냐면 여기의 내용은 손익계산서 내용이니까 손익계산서 내용이 나온 거니까 요 금액 말고 요것도 지금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봐야지 될 것 같아. 들어가서. 그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45억 9천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46억 4천만 원 잡혀있다는 얘기네. 한번 들어가 볼까? 수익금액 조정에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익금액 조정에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가보시면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한번 가봐요. 가세표준 수익금액 차액 검토. 그지? 조정후 수익금액이 46억 4천만 원. 46억 4천만 원은 이거 여기에 매출액은 손익계산서거든. 손익계산서에 45억 9천만 원 하고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의한 수익금액 가소분을 입금 산입한 금액 5천만 원 더해서 46억 4천만 원. 근데 얘는 지금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만 했다고 나왔고 부가세 수정 신고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들어가고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6천만 원이 차이가 났었지만 얘까지 이제 고려하니까 차이가 1천만 원을 줄은 거지. 1천만 원으로. 그 다음에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가면 기준경비 코드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25억 9천만 원이 제품 매출. 그래서 기준경비 코드가 292203이고 20억 5천만 원은 공사 수익금 20억에다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5천만 원 더해서 20억 5천만 원인 거지, 그지? 그치? 여기는 공사 수익금액이니까 기준경비 코드가 451104. 됐을까요? 전부 국내 생산품에 대한 매출이고 수출에 대한 건 없고요. 됐나요?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가셔서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및 면세수익금액 합친 46억 5천만 원하고 조정후 수익금액 46억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 나는 거를 여기다가 반영하는 건데 수익금액과의 차익 내역에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는 양수로 포함되지 않은 음수로 여기에는 지금 자산 매각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에 얼마? 5천만 원 있죠. 이거 기기장치 매각 5천만 원. 얘는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아니니까 양수로 5천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선발행 세금계산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래시기 차이 가산해.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시기 차이 감액에 넣는 거예요.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시기 차이 가산에 1천만 원. 됐을까요? 1천만 원. 그 다음에 공사수익금액, 작업진행률 차이. 근데 이번에 작업진행률 차이는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갈까요?
가페 포함되어 있는 거 고정산 매각 5천만 원, 선발은 세금 계산서 1천만 원, 6천만 원하고 작업진행률 차이는 얘는 가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5천만 원 퉁치면 1,000만 원 차이가 난다. 됐나요? 저장하시고 어려운 문제예요. 조정후 수익금의 명태서 중에서는 지금 문제가.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둘 다 기계장치고 취득가액, 전기만 상각 누계, 취득일자, 회사계상 상각비가 나왔네요. 기계장치는 전기 이전에 상각한 적이 없네. 연도를 잘못 적었구나. 여기가 22년도가 돼야 되나 봐요. 22년도. 연도 수정이 안 됐나 보네. 여기가 22년도가 돼야 되네. 여러분 22년도 돼 있죠? 이번 연도에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취득해서 전기만 상각 누계액이 없는 겁니다.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은 제조 공정에 사용하고 있다.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건축물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 건축물 외 그 외 유형 자산은 신고는 정액법과 정액법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시 정률법. 무신고시 정률법. 회사가 신고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적법한 것으로 가정하고 수선비 계정에는 연삭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소액수선비가 아마 300만 원일 때 나온 문제일 거예요. 이게 소액수선비가. 소액수선비가 300만 원에서 지금 600으로 바뀌었거든. 600으로. 지금 문제로 하면 이거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해놔갖고 일단 얘는 소액수선비로 즉시상각 의제에 포함되지. 그러니까 즉시상각 의제 특례로 소액수선비로 즉시상각 의제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감가상각 15인 계산 없이 손금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매끄럽지가 않다. 소액수선비로 즉시상각 특례에 해당하여 감가상각 15인 계산 없이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 이게 만약에 700만 원이었으면 단기 즉시상각 의제가 되는 거고. 됐을까요? 연삭기에 대한 전기만 상각부인액은 300만 원이고 자산별로 세무조정하래요. 자산별로. 그러니까 연삭기 따로 밀링머신 따로 세무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감옥별 세무조정 밑에 감가상각비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하셔서 얘는 고정자산 등록만 잘하면 돼요. 등록만. 자산계정 과목은 기계장치니까 206번. 연삭기는 101번. 연삭기
취득 연월일은 2020년 7월 1일 정렬법. 기초가액은 취득원가 2,500만원, 전기만 상각누계액 1,600만원. 장부상 미상각잔액은 900만원이고 4번.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 4번은 이번 연도에 취득했거나 또 이번 연도에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했을 때 4번에다 넣는 겁니다. 단기 감소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일부 양도, 일부 매각, 일부 폐기했을 때 일부만. 단기 자본적 지출의 7번은 단기 직상각 의제 넣는 건데 지금 아까 뭐지? 4번 자료에 연삭기에 대한 수선비 있잖아. 그지? 이게 직상각 의제에 들어갔으면 7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수선비? 소액 수선비. 직상각 의제 특례에 들어가서 감가상각 15인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송금 인정이 돼요. 건들 필요가 없고. 7번은 전기말 부인 누계. 5번 자료에 보면 연삭기에 대한 전기말 상각 부인액 있죠. 상각했지만 부인돼 있으니까 다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넣는 거예요. 300만원 넣으면 알아서 요 금액에 더해줘요. 1200으로. 그지? 더해주고. 9번은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은 법인세에 감면받는 법인이 일부러 감가상각 한도액보다 적게 했으면 미달하게 상각한 것만큼을 이미 상각한 거로 보라는 게 감가상각 의제 상각 누계액이에요. 그치? 즉시상각 의제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는 해당 사항 없고. 그 세법상 상각대상 금액은 1,200만원이고 내용연수는 몇 년? 5년 넣으면 세법이 봤을 때는 541만 2천원 상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계상액도 541만 2천원 해라 하고 나온 거야. 나온 거. 세법상 한도에 맞춰서 이만큼 하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회사는 실제 얼마였지? 연삭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900만원 한 거지. 그러면 사용자 수정, 회사 계상액에 사용자 수정 눌러서 이 금액을 900만원 바꿔주시면 결국 한도 초과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기계장치는 제조원가니까 1번 500번대. 단기의제 상각비 전체 양도일자 전체 폐기일자 업종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고. 두 번째 칸 기계장치에 대한 두 번째 자산코드는 102번 밀링머신 2022년 5월 3일 정렬법이고 얘는 1번에다가 넣는 게 아니에요. 이번 연도에 취득한 거는 4번에다가 4천만 원. 왜 4번에다 쓰는지 이해 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현재 여기다가 날짜를 넣어줬기 때문에 기초가액에다 4천만 원 넣어도 그 채점에는 영향이 없는데 여기다가 넣었을 때 뭘 실수할 수 있냐면 2번 연도에 감가상각 1,300만 원을 전기만 상각 두 개 이렇게 넣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해 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칸에 따로 만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에다 넣는다고 해서 채점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은 4번에다가 넣는 게 원래 맞는 거고 4천만 원이고 5번 단기 감소 없고 단기 직상각 의제 없고 전기말 부인 누계 없죠. 이번에 취득했으니까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 없고 상각계산 금액이 4천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 넣으면 여기 8개월치 여기 취득연원이가 적었기 때문에 8개월치만 생각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1202만6,666원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1226,666원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는 얼마 생각했지? 1,300만 원.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 계상액에 1,300만 원. 그 다음 1번 500번대 제조원가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감가상각비 조정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정액법은 여기서 보는 거고 정액법. 지금 정액법이니까 정액법.
연삭기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541만 2천 원이에요. 22번에 보시면 상각범위액이 541만 원, 1만 2천 원인데 회사가 얼마 계상했기 때문에 9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에 358만 8천 원이 한도 초과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링머신은 22번 단기상각 시인범위액이 1202만 6,666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1,300만 원이니까 97만 3,334원이 한도 초과액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따로 저장 버튼 없고요.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이 금액이 합쳐서 나온 거니까 연삭기는 358만 8천 원 조정 등록에 입금사님이 송금불산입에 직접 입력 연삭기 감가상각 부인액 한도 초과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358만 8천 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 여러분들은 이제 금액 적어놓고 하는 게 낫겠죠. 밀링머신은 97만 3,334원 조정 등록 직접 입력 밀링머신 감가상각 부인액 또 한도 초과액 97만 3,334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각각 해달라는 얘기 각각. 다시 고정자산 등록에 한번 가봐요. 연삭기 가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4번 자료 자본적 지출액 이 500만 원이 그 소액 수선비가 300만 원 있게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소액 수선비보다 200만 원 더 많은 거네. 그치? 그럼 지금 문제로 바꾼다면 800만 원이 되겠네. 800만 원이. 7번에다가 한번 800만 원 넣어봐요. 7번에다가 800만 원 넣으시면 800만 원 넣으시면 한도는 901만 9천 원이 나오네. 얘까지 고려해서 감가상각 했을 때. 그 회사 계상액이 9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해서 그럼 1,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따지거든요. 1,700만 원이 901만 9천 원보다 더 많이 한도 초과가 되는 거는. 원래는 이랬던 문제 같아요. 원래는. 참고로. 근데 지금은 이게 얼마가 안 되니까 600만 원이 안 되니까 7번에다가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이 아니구나. 20년도에 그지? 그렇게 풀었던 문제네요. 20년도에.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법이. 3번.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도 좀 쉬운 문제 중 하나죠. 법인조정일에 감목별 세무조정에 중간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가셔서 갔어요? 감목별 세무조정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가셔서 불러오기 하셔서 엔터를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별 원장에 있는 거 불러와요. 불러오나요? 확인하시고 송금 불산입 표시에다가 송금 불산입이면 1번 송금 불산입이면 1번 송금산입이면 건들 필요가 없고 근데 여기 그 나온 거래 내용하고 문제지의 거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세는 송금 인정이 되고 증권거래소도 송금 인정이 되고 대표이사 증권거래소가 나오면 송금 인정 안 되고 그치? 그냥 증권거래소는 우리 회사 증권거래소니까 송금 인정되고
공장용지 취득세는 얘는 토지에 대한 무슨 원가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과 원가 처리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이잖아. 법인세 등은 무슨 치? 결과치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이 무슨 유출? 기타 사회유출. 국민연금 회사부담부는 세금과 공과니까 송금 인정이 되고요.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은 이거 신주발행비거든. 따지면 신주발행비. 주식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발행 초과금에 가감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 처리했으니까 얘도 송금 불산입이고, 그지? 얘는 회사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소득을 구성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기타예요. 기타. 주차 위반 같은 경우는 송금 불산입. 얘도 지자체 교통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타 사회이출. 건강보험료 가산금은 손금 불산입. 건강보험 공당하는 거니까 기타 사회이출. 세무조정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네. 5개. 5개 나오고 6점짜리 문제인데 5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는 2점이라는 얘기야. 교통유발부담금은 여러분들 송금 산입일까요? 송금 불산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딱 명칭만 봤을 때는 송금 불산일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무적으로 내는 거는 송금 인정이 돼. 의무적으로 내는 거는. 의무가 아닌데 의무를 불이행해서 내는 건 송금 불산입이야. 교통유발부담금은 언제 내는 거냐면 쇼핑센터. 천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야우리. 어? 그럼 여러분들 그 야우리의 그 종합터미널 거기에 쇼핑센터 이렇게 졌잖아. 그럼 어떻게 돼? 교통이 좋아져 나빠져? 나빠지지. 그것 때문에 내라는 게 교통유발 부담금이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건물 짓 때.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물 짓 때. 얘는 의무야.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됐을까요? 송금 인정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의무기 때문에 송금 인정이 돼요. 이해 갔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지에 나와 있는 이 적요와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적요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지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정해줘야 될 게 공장농지 취득세 송금불산입,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입,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 송금불산입, 주차위반 과태료 송금불산입, 건강보험료 과산금 송금불산입. 됐어요?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한꺼번에 송금불산이 나왔는데 따로따로 해줘야 되니까 직접 입력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공장용지 취득세 1,000만 원은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토지의 차이가 있으니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530만 원, 송금불산이 국가나 지자체 기속이니까 기타 사회유출,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 80만 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7번, 주차 위반 과태료 13만 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건강보험료 가산금 30만 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유출이 되는 겁니다. 항상 학생분들이 여기 과목에다가 뭘 적어야 될지 고민했나 얘기하는데 그냥 그 내용에 요점을 적으면 돼. 요점은. 그냥 건강보험료, 주차위반, 증자 관련, 법인세분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채점에는. 됐을까요? 실무에서는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고 내용은.
됐나요? 사 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퇴직금 추계액이 기말 현재 직원 임원 전원 퇴직 시 퇴직금 추계액이 3억 2천만 원. 원래 일시 퇴직 기준하고 그 다음에 보험 수리력 기준하고 둘 중에 큰 거 쓰는 건데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퇴직급여 충당금 내용. 이때 문제가 어렵구나. 이때 문제가. 기초퇴직급여 충당금이 3천만 원이고 전기만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600만 원이니까 세법상 2,400만 원은 송금으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 단기퇴직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 퇴직금 지급액이 총 2천만 원. 전액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대요. 퇴직연금 수령액은 400만 원. 퇴직연금은 그 불입했을 때 송금산입이 됐으니까 그지? 퇴직연금 사용하게 되면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퇴직연금 현황은 2022년도 기초퇴직연금 운용대상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고 그럼 그 전에 2억 3천만 원 자체가 송금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이 금액 중에 400만 원만 퇴직연금 주는데 사용했대요. 그래서 문제가 더 헷갈려 이게. 퇴직금을 얼마 주는 거지? 2천만 원 주는데 400만 원만 연금을 사용했대. 좀 이상해 문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봐도. 학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신고조정 송금산입하고 있으며 전기분까지 신고조정 송금산입된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고 단기 회사의 퇴직연금 불입액은 5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회사가 우리 퇴직금 지급할 때 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뭐부터 사용해야 돼? 퇴직, 연금,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는데 우리는 퇴직연금을 안 잡아요. 회사는 기업회계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전부 다 상계 처리했대. 충당부채가 모자르면 퇴직급여. 비용 잡은 건 하나도 없고 퇴직급여 잡은 건 없고요.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는 400만 원만 줬대. 퇴직금은 2천만 원인데. 퇴직연금도 충분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 사실 좀 이상해. 개인적으로. 나머지는 지금 뭘로 줬다는 얘기는 없죠. 보통 예금이라 할게. 나머지는 뭐로 줬다는 얘기도 없어. 1,600만 원. 세법은 퇴직연금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퇴직연금에서 얼마 나갔지? 퇴직연금에서 얼마 나갔어? 그럼 퇴직연금 충당금도 400만 원밖에 사용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600만 원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퇴직연금 등 지급, 이게 퇴직연금 사용액입니다. 사용한 금액이 400만 원이고 얘는 그 전에 신고조정에 의해서 송금산입했던 거니까 퇴직연금을 사용했을 때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입 유보 감소고요. 퇴직연금 등 지급에 대해서 전기퇴출 한도초과 전기퇴출 부인의 똑같은 동일한 금액이 그러니까 이거 퇴직연금만큼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송금불산입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요만큼은 송금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퇴직급 퇴충 사용액이 되는 거지. 요렇게만 필기 먼저 한번 해주세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에 과목별 세무조정에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과목별 세무조정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은 추계 여기 나왔구나.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은 2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기존 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해약액. 그러니까 퇴직금 줄 때 퇴직연금 사용한 금액이 400만 원 사용했어요. 그치? 400만 원은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무슨 불산입? 손금 불산입에 퇴직. 퇴직연금 등 지급 400만 원은 송금불산 유보감소고 요거만큼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사용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등 지급한 거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한 금액은 송금산입에 넣어줘야 돼. 근데 송금산입에 넣어주는데 여기가 퇴직연금 파트이기 때문에 감옥에 줘야 되는 거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것만 조회가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 눌러서 감옥란에 퇴직급여 전기 따지면 전기죠. 미안해요. 전기 퇴충 한도초과 전기 퇴충 한도초과 400만 원은 송금산입 유보 감소예요. 그치. 송금산입 유보 감소. 그 전에 불산입했던 거니까.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거 문제에서 요 금액이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풀었던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지 않는다고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도 했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나온 문제가 한 번이었다. 한 번. 지금까지. 그 다음에 21번 단기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납입액은 이번 연도에 4번 자료 보시면 5천만 원 불입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이 송금산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번, 15번, 16번이 이미 송금산입액인데 기초퇴직연금 충당금은 없고요. 전기만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은 기초퇴직연금 예치금만큼 그 전에 송금산입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2억 3천만 원이고 퇴직연금 송금부인 누계액은 없고 2억 3천만 원에서 400만 원 빼면 이미 송금산입액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 예치금 기말잔액 2억 7,600만 원에서 이미 송금산입액 2억 2,600만 원 빼주면 송금산입 대상 부담금이 5천만 원인데 이 금액이 겨우 이번 연도에 불입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 추계액이 3억 2천.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기초에 얼마 있다가 기초에 3천만 원 있었고 이번 연도에 추가 설정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기초에 3천만 원에서 얼마 사용했지? 퇴직금 줄 때? 2천만 원 사용했어요. 이거 특계정 그릴까? 특계정. 퇴직금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다. 특계정을 그려서 보시면 기초대충이 2번 자리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3번 자료 보시면 퇴직금 지급할 때 대충 2천만 원 사용했어요. 근데 추가 설정했다는 얘기 없잖아. 그지? 그럼 기말 대충이 얼마야? 기말 대충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대충 누계액은 정기대충 부인액 600만 원에서 정기대충 송금 상입액 400만 원을 빼니까 200만 원이 대충 부인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부인했던 금액이 600만 원인데 퇴직연금 지급할 때 400만 원을 송금 상입했기 때문에 대충 부인 누계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200만 원. 여기까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상 지금 대충 남아있는 거는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썼기 때문에 1천만 원만 남아있어요. 1천만 원만 남아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에 대한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기여 충당금은 없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도 6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송금상입 했잖아. 그지? 어? 600만 원 중에 지금 400만 원 송금상입 했잖아. 그러니까 대충 부인액 남아있는 건 200만 원만 남아있어요. 200만 원만. 그러면 결국은 이제 3억 2천만 원에서 세법상 대충 800만 원 빼면 3억 1,200만 원까지는 퇴직연금으로 송금상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3억 1,200만 원까지는. 근데 이미 송금상입액이 2억 2,600만 원 있으니까 3억 1,200에서 2억 2,600만 원 빼면 8,600만 원을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예치하면 8,600만 원 송금상입 가능한데 내가 예치한 금액이 얼마밖에 안 돼?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인 5천만 원 송금상입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가 송금 비용 잡은 건 없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송금 상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송금 상입에 퇴직연금 등 송금 상입 퇴직연금 등 송금 상입액이 이게 이번 연도에 불입한 금액인 거죠. 그지? 불입한 금액 유보 발생이고 나중에 얘를 사용하면 그때 가서 이제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앞에 1번, 2번, 3번은 좀 쉬웠는데, 그지? 뒤에 게 어렵네, 뒤에 게. 출제자가 써놓은 해설이에요, 이게. 출제자가 써놓은 해설. 퇴직금의 상계 순서는 퇴직연금 충당부채가 1순위이고, 퇴직금 충당부채가 2순위이기 때문에 퇴직자의 퇴직급여 2천만 원의 퇴직금 충당부채 상계한 회사의 회계 처리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조항이 나옵니다. 봐도 모르겠다. 설명은. 지우는 게 낫겠다. 그냥.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고.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세액공제 조정명서 3번 중 단기공제 및 2월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하고 세액공제 조정명서 3번 중 단기공제 및 2월에 계산하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하고 법인세 가대표점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 참고한다. 일단은 내용을 보니까 당기순이익, 입금산입액, 송금산입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단기 발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기에 이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간인합세액, 원천납부세액,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이 위에 세무조정자료는 없다. 당사는 분납을 하고자 한다. 요 두 가지가 세액공제 조정명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 번도 우리 안 해봤죠. 공제감면 세액조정에 공제감면 세액조정 2에 가시면 세액공제 조정명서 3번 있어요. 세액공제가 나오면 주로 3번 풀라고 나와요. 세액공제 조정명서 3번 가셔서 갔을까요? 여기서 세액공제 1번, 세액공제 2번,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이 있는데 3번만 해보래. 3번만. 세액공제 1번, 세액공제 2번,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3번만 해보래요. 3번 가셔서 9번. 9번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F2 눌러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전년도에 2월 된 거네. 전년도에 2월 된 거. 그러니까 전년도면 2021년도 단기분이에요. 2월분이에요. 2월분 500만 원이고 이게 이제 1차 연도 2월 됐다는 거지. 대부분의 그 세액 공제가 5년간 2월 공제거든. 5년간. 단기분이면 단기분에 넣고 여기도 단기분에 넣고 2월분이면 2월분에 넣고 이게 2월분이 1차 연도 2월이냐 2차 연도 2월이냐 3차 연도 2월이냐 이런 얘기예요. 따지면. 그렇게 넣고 두 번째 칸에 여기 칸이 여러 칸이 있는 이유는 2월 공제 때문에 그래요. 2월 공제 때문에. 됐을까요? 두 번째 칸에 F2 눌러서 연구 인력개발 및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최저한세 제외예요. 최저한세 적용이 아니라 제외.
2022년도 단기분 200만원. 됐을까요? 됐나요? 그러면, 예, 여기 옆으로 가면 요 금액이 500만원하고 200만원에서 그 금액이 공제 세액이라고 나온다는 공제. 근데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뭘 따져봐야 돼? 우리가 무슨 세? 최저한세를 따져봐야 되죠. 그지? 최저한세에 걸리면 요 금액 중 일부는 공제가 안 됩니다. 최저한세 걸리면. 연금이 인력가입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저장하시고 저장했을까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조정2에 예,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 가대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들어가셔서 단기순이익이 2억 350만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2,785만원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1,041만 5천원 나머지는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 그 공제 감면 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는 게 낫겠구나, 그지? 예,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대상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중소기업의 연금이 인력기업의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에 얼마야? 894만 원이구나. 894만 원 넣고 예. 18번의 차감세액이 최저한세 조정 전에는 감면세액입니다. 감면세. 그 다음에 19번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은 연금이 인력개별 세액 공제 200만 원. 가산세는 없고요. 중간이가 먹고 원천 납부가 88만 원. 원천 납부가 88만 원. 여기까지 됐을까요?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 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고 위 이에 세무조정자는 없고 당사는 분납을 하고자 한다. 분납은 최저한세까지 끝나고 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저장하시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셔서 불러오기. 불러오기 했을 때 다 불러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2월 결손금은 법인세 가표에 넣어주면 불러오는데 2월 결손 없으니까 안 불러왔고 비과세 소득이라든가 소득공제 그 다음에 감면세,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안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서 세액공제 20여 번 불러온 이유 이해할까요? 이 세액공제는 여러분들 우리 어디 가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가셔서 여기다가 넣었잖아요. 중소기업금 투자세액공제. 근데 세액감면은 안 넣었잖아. 안 넣었으니까 세액감면은 안 불러왔죠.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 뭐 있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있죠. 394만 원. 해서 나오는 23번의 차감세 1524만 7천 원이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18번에 차감세가 처음에 같아야 된다. 그지? 요것도 법인세 가평 세액조정계산서 18번의 차감세액도 감면후 세액이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감면후 세액에 23번 차감세액도 감면후 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는 감면전 가세표준의 7%인데 감면전 가세표준을 구하려면 최저한세 앞에서 감면후 세액 구할 때 빼준 최저한세 적용 대상 특별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비과세 소득이라든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입금불산임이 송금산임이라든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있으면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넣어준 게 없죠. 그지? 넣어준 게 없으니까 그냥 2억 2,093만 5천 원이 감면전 가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7% 하니까 1,546만 5,450원이 1,546만 5,450원이 최저한세고 그러면 세액공제 500만 원 중에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21만 8,450원은 공제가 안 되니까 세액공제는 얼마만 받으라는 얘기야. 얼마만? 478만 1,550원만 받으라는 얘기죠. 세액공제는. 이해 갈까요? 저장하시고 그럼 공제받는 금액이 어떻게 해야 돼? 감면세액이 얼마? 394만 원. 감면세액이 394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478만 1,550원. 더하면 872만 1,550원만 공제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럼 872만 1,550원을 어디에 넣어줘야 돼?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7번에 넣어주셔야 돼요. 8721550. 8725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1,000만 원 넘어가니까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은 여기 분납할세액에 48번 현금 납부에 클릭하시면 왼쪽 하단에 분납할세액 떠요. 분납할세액 2585450 떠요. 그 금액을 분납할세액 현금 납부 48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585450 넣고 저장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요 500만 원이 그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인데 21만 8,450원은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500만 원 중에 오른쪽 쭉 가시면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여기다가 21만 8,450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21만 8,450원 넣고 엔터 치면 공제세액은 478만 1,550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21만 8,450원은 다음 연도로 또 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 여기까지 해서 82회 법인세 실무는 다 끝났습니다.